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앞선 코너에서도 열심히 이야기 나누시는 거 봤는데요. 우리도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경제하고 맞춰서 네. 경제적인 관점으로. 하루가 멀다고 여론조사 네. 결과가 바뀌고 있잖아요. 금융시장에서도 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뭔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금융시장에서도 뭐 경계감 같은 거, 불안감 같은 거를 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크게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때 B컷이라 그래서 0.5%포인트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3% 중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게 4.2%를 넘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러다 한 4.5%도 갈 수 있어. 또는 좀 과하게 예상하는 데는 5%도 갈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고요. 네. 국채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치솟으니까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불안감을 같이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일 사상 최고치 찍던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뭐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몸살을 앓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더했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빠졌다가 조금 오르고 뭐 이런 거 반복하고 있고 기준금리 미국에서 인하한 이후에 달러가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환율은 원화 약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380원대로 원달러 환율 올라와 있고 여차하면 지금 뭐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게 그러면 어떤 자산엔 호재로 작용을 했냐? 안전자산으로 얘기되는 금값. 금값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율 알림을 해놨는데 뭐 매일 어제보다 얼마 더 올랐어요가 뜨더라고요. 네. 어쨌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기를 좀 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뭐 어느 당이 좋고 네. 어디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은 원래 불확실성을 좀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더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다음도 그냥 민주당으로 연결되면 뭐 정책이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는 큰 변화는 없으니까 이게 제일 좋다 이런 거고요. 그럼 뭐 만약에 지금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으면 공화당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대로 그게 가는. 사실은 마음 편하다 이런 네.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선 기간에 미국의 뭐 정치 캠페인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당선 이후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네. 뭐 공약이야 대선 캠페인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의회도 설득해야 되고 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진다라는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가 금융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대선 직전에는 어쨌든 간 이해득실을 좀 계산하면서 어떤 후보가 됐을 경우에 뭐가 낫냐, 이게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뭐 크게 움직이거나 뭐 이런 현상들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럭비공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극단적인 표현 등을 쓰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선거 직전으로 올수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더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우리한테는 어느 쪽이 괜찮나요?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둘 다 뭐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굳이 우리한테 유리한 후보를 고르라고 네. 한다면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그나마 해리스 후보,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해석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겠다라는 점도 우리한테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 후보는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럭비공 같이 이리저리 튀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죠. 그러니 예측이 돼야 대비도 되는데 대비가 좀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가 되는 걸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공약들을 양당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우리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관세하고 중국이거든요. 네.
트럼프 후보는 지금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많게는 60%까지 관세를 물릴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국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관세 부과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난 집권 시절에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쨌든 강도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60%까지 물릴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미국에 물건 팔아야 되거든요.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우리가 팔 물건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고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은 사실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지금의 미중 갈등 구조는 계속되고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의 갈등의 폭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커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죠. 이것도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 교역 규모로 보면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다투거든요. 이전에는 중국이 제일 컸고요. 미중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 비중이 떨어지면서 네. 미국이 뭐 중국을 앞지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뭐 이러면서 다시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다시 중국이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국이 무역 갈등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야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만 손을 잡아라는 요구를 계속하거든요. 양쪽에서. 네. 그러니 우리가 한쪽 시장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양쪽 시장이 다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더 때릴 걸로 보이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야 지금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버리고 뭔가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될 필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에게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게 불리하다. 그러니 차라리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게 낫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IMF도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 영향을 좀 많이 받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가 요즘 흔들린다는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AI 제품 대응에 좀 실패를 삼성전자가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물론 지금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시장 평가는 좀 냉정하거든요. 이게 요즘 주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5만 원대로 내려서고 5만 원대에서도 한 2, 3년 전에 최저로 찍었던 게 한 5만 1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뭐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침체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잘해주고는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에 또 하나인 자동차 수출도 요즘 조금 주춤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거든요. 내년에도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경제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아서 네. 미 대선 이후에 한국에 불리한 환경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체력도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관론이 좀 커지고 있는데 수출 조금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내수는 지금 더 힘들거든요. 금리를 좀 빠른 속도로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내수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가 조금 위기감을 갖고 좀 더 뭔가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경제 낙관론을 펼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도리어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수혜를 받는 업종 아니면 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수혜받는 업종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전부 피해를 받는 건 아닙니다. 미국 대선을 놓고 양 후보가 제시하는 전략에 따라서 뭐 피해주 또는 피해 업종 또는 수혜주 수혜 업종이 갈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된다를 저희가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업종 쪽으로 베팅을 했다가 결과가 확 바뀌어버리면
도리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지 마시고 일종의 교집합을 보는 게 낫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후보 누가 되더라도 우리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받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괜찮은 산업을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얘기되는 게 인프라, 뭐 전력 설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AI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고 전력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력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누구 후보가 되던 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몇십 년 동안 전력 시설 교체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설도 투입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더군다나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 생산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소와 관련된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화석연료나 친환경이나 이제 구분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등도 지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심지어 조금 등한시했던 원전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원전 중에서는 기존 원전보다는 신기술 쪽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 쪽을 조금 투자가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하고 방산 쪽도 교집합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생물보안법이라 그래서 중국의 제약 바이오 업체를 좀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또는 중국에서 제조하는 뭐 바이오 의약품의 뭐 중간물 이런 것들은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런 것들을 안 가져오면 누가 수혜를 받겠느냐. 결국에는 한국에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산업 분야도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계속 키워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선하고 큰 관련 없이 우리가 주목해도 될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방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너무 크고 네. 현재 방산과 관련된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하는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 뒤처지지가 않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한테도 불안 요소이긴 한데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양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방산업체도 우리가 교집합으로 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혜를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상자산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지금 굉장히 강세인데 이것도 뭔가 미국 대선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 첫 번째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네.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풀릴 가능성이 얘기됩니다. 계속 트럼프 후보는 이 가상자산, 뭐 이른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본인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산을 뭐 내놓는다든지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상자산 시세가 지금 막 들쭉날쭉하는 튀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트럼프 후보가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당선 가능이 높아질수록 이 가상자산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최근 금값이 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황이 금값의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는 금이고요. 가상 시장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상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비트코인도 가상자산 중에서는 안전자산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가상자산이 안전자산이야에 대해서 반론도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럭비공 같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도 조금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과 가상자산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있는데 가상자산은 사실상 너무 자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투자 많이들 젊으신 분들이 하긴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미국 대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 네. 경제 전문가인 김큐는 혹시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과를 저한테 예측하도록.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네. 트럼프 후보가 안 될 걸로 얘기하다가 트럼프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 경제는 해리스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네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와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